어두운 창가에 기대어 나도 모르게 훌쩍이며 울던 시간들이 별빛이 들려 반짝이면서 나를 위해 어둠을 밝히고 지나온 시간들이 꼭 날개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디고 아프지만 서서히 날아올라요.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나의 지는 하루는 용기가 되어 삶을 듣고 말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시간 One Radio. 당신의 어제를 기억하고 당신의 오늘을 함께하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One Radio. One Radio. 안녕하세요. 우리의 시간 원라디오 하나입니다. 원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공감하는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주소는 ssd 숫자 1234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 전하겠습니다. 꿈꾸고 싶다는 님께서 보내주신 마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휴학생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내요. 엄마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지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와 동생이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이라 가정 형편이 풍족하지만은 않습니다. 교재 구입이나 용돈 정도는 제가 벌었으면서 부모님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의 꿈까지 위태로워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제가 대학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전공하는데요.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8시간 동안 손목에 계속 힘을 실어서 하는 노동 작업이었는데 제가 요령이 없다 보니 무리가 되었는지 그만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손목, 손가락, 팔꿈치가 저리저리돼서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겠고 장시간 메이크업을 하는 실습 시간에도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제 손목 괜찮아지겠죠?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위로와 응원 받고 싶고요. 힐링되는 음악도 듣고 싶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조금이라도 부모님 짐을 덜어드리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무리가 돼서 치료 중이라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아직은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래의 자신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기반으로 현재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일이 참 어렵고 서툴죠. 중년에 저도 너무 힘든 일이긴 해요.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군의 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에 덜 무리되는 일자리를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일자리라는 게 또 한정적이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걸음인데 이렇게 아파버리는 걸로 결과가 이어져서 너무 속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의 경험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나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의 무게를 지면서 매 순간 열심을 다했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단기간이었으니까 분명 치료에 전념하면 반드시 손목 건강이 호전될 거예요. 너무 상심 말고요. 이 경험들이 다음 구직이나 다른 삶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들을 줄이고 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꿈꾸고 싶다님의 앞날을 언제나 제가 응원할게요. 빨리 아픈 게 호전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무언가를 계산하고 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마냥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닌 상황들이 많잖아요. 저부터도 지금 다발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꿈꾸고 싶다님의 사연이 더 와닿았고 그 통증들이 주는 그 무력감들을 아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몇 년 전 회식 때 이렇게 맥주를 마시러 호프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생긴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500cc 맥주잔 있잖아요. 그걸 정말 손가락에 걸 수 있을 만큼 다 걸어서 서빙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니까 박수도 쳐주고 사진도 찍고 멋지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떡하냐. 저 학생 손가락 관절 다 상할 텐데. 지금이야 젊고 에너지 넘치고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벤트처럼 저렇게 신나서 일을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 누적되면 무리가 올 텐데 걱정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그 학생이 요리 전공이라고 들었거든요. 경험을 좀 쌓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요리라는 게 평생 손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손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또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 해줬는데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20대 폭발하는 에너지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출하기보다는 계획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대학 갈 무렵쯤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고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서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꿈에서 점점 아득히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40대 들어서서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꿈을 위해서 걸어가 보자 하고 퇴근하면 시간을 쪼개서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꿈을 향한 방향 전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물론 힘이 들겠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구직 활동을 할 때 너무 꿈에 상반되는 직업군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잠깐 하는 일이 내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삶은 때때로 우리를 속수무책 주저앉게 만들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 힘겨웠던 오늘들이 쌓여 멋진 날개를 만들어 아주 높이 날아오를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날아올라요. 나는 알고 있어 지금 내 발바닥은 참 무겁게도 땅바닥에 붙어있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위해 힘찬 날갯짓으로 떠오르고 있어. 어두운 창가에 기대어 나도 모르게 훌쩍이며 울던 시간들이 별빛이 되어 반짝이면서 나를 위해 어둠을 밝히고 지나온 시간들이 고운 날개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디고 아프지만 서서히 날아올라요.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나의 지난 하루는 용기가 되어 날아올라요. 날아올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디고 아프지만 서서히 날아올라요.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나의 지난 하루는 용기가 되어 날아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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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훌쩍이며 울던 시간들이 별빛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위해 어둠을 밝히고 지나온 시간들이 고운 날개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요. 지금은 더디고 아프지만 서서히 날아올라요.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나의 지난 하루는 용기가 되어 날아올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발은 참 무겁게도 바닥에 붙어 있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힘찬 날갯짓으로 떠오르고 있어. 어두운 창가에 기대어 나도 모르게 훌쩍이며 울던 시간들이 별빛이 되어 반짝이면서 나를 위해 어둠을 밝히고 지나온 시간들이 고운 날개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디고 아프지만 서서히 날아올라요.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나의 지난 하루는 용기가 되어 날아올라요.
삶을 딛고 말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시간 One Radio. 그대의 어제를 기억하고 그대의 오늘을 함께하고 그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One Radio. One Radio.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다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인생이 끝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수의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제가 고3 무렵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취업에 잘 되는 전문 대학교를 선택하라고 부모님께서 설득하셔서 집과 가까운 지방 전문대 세무회계과에 입학했지만 그마저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작은 회사 사무실에 취업하여 격리 업무를 지금껏 보고 있습니다. 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저축해서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만 원의 월급으로 50만 원은 집에 생활비로 보내드렸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을 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꼭 목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축하고 있는 걸 아니까 우선은 내 돈으로 해결하고 여유 있을 때 갚아주신다 하고는 솔직히 10분의 1 정도만 돌려받은 것 같아요. 병원비 포함 정말 가족에겐 그 시기에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당연한 도리라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제가 인출기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당연하듯 저에게 부탁하니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뻔히 상황을 아니까 늘 도와드리게 돼요. 그래도 이제 오빠가 군대 제대 후 취직을 해서 가족을 본인이 더 신경 쓸 테니 저에게 이제 걱정 말고 대학에 가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걸 꼭 하라고 위로해 주어서 너무나 기뻤는데 아이구나, 남자친구가 작게 일본식 주점 이자카야를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적어 운영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 오빠 알바생 월급 주는 것이라도 아이고야 비용을 줄여주고 싶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업종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출도 알아보고 했는데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저축한 돈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먼저 도와주면 오빠가 학교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저 정말 고민돼요.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다가 저는 이대로 멈춰버릴까봐 겁이 나요. 아침엔 출근하고 저녁에도 남자친구 일을 도와주다 보니 몸도 힘들어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삶의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옆길로 새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돌고 돌아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기분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본인의 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시기들이 있었겠죠? 여러 갈림길 중에 이성적 그리고 나를 위한 결정보단 저도 많이 휘둘리며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말처럼 제가 살고 있는 삶인데 내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열심히 에너지는 쓰고 있고 방전돼 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25살이면 이제 성인이고 생각보다 인생의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눈 깜짝하면 곧 30 와요. 30 오죠? 금방 40 와요. 우선 휘청거리는 마음 중심선을 꽉 잡으세요. 친오빠께서도 취직을 하셨고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이가 있으니 항상 병원비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 짐을 절대 혼자 지지 마세요. 가족 통장을 만들어서 형제 자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으세요.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 적정할 것 같고요. 가족의 병원비나 생신, 행사 같은 경우 저축된 회비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생기면 그때 또 해결점을 보완하면 되고 그때도 부담을 분산해서 공동으로 상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난제죠. 남자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금은 없는 거고. 사연자님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질 자체가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사연자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자기 자신은 누가 배려하나요? 내년에 대학을 가시려면 공부도 하셔야 할 거고 막상 정규 대학에 가면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데 요즘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학비하고 교재비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연에서 보니까 50에서 70만 원은 생활비로 쓰신 걸로 나오는데 진짜 그 돈은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줄이거나 할 수 없는 최저 생활비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출이 쌓이면 감당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확고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사연자님이 늘 결정의 기로에 서서는 결국 본인을 희생하는 결정을 하는 데 익숙해지고 늘 반복되고 그러면서 그게 마음이 편해지고 안 그러면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차라리 나만 좀 힘들면 되지 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계속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요, 그 힘들어하는 걸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남자친구 알바비 지출 금액을 아껴주려고 그렇게 희생을 해요. 낮에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남자친구 매장에서 마무리하고 그럼 저녁 12시나 돼서 퇴근을 하는 건데 아님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집에서 잠깐 자고 또 출근하고 이게 몸에 상당한 데미지가 쌓여요. 지금은 젊으니까 버티지만 결국 몸은 고장이 나요. 기계도 많이 쓰면 고장 나는 것처럼 몸도 나중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투자하는 건 본인의 열정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면서 꿈에 다가가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설정값이 사연자님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남자친구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삶의 내비게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안내를 하겠어요?
남자친구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아르바이트는 쉬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미래에 대한 설정값을 제대로 잡으세요. 혹시나 도와주고 싶으면 잠깐 1~2시간이면 모를까 아예 자신의 자리를 당연한 양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란 게 받을 땐 너무 좋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지면 상대방이 오히려 엄청난 실망을 해요. 역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신의 자리는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극심한 삶의 피로감을 주는 지금 패턴에서 벗어나세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지치게 되고 우울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 남자친구가 걱정되고 또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저축된 돈으로만 해결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말도 안 되고 그건 대학 입학 때 쓰세요. 자신을 위해서 꼭 쓰세요. 남자친구가 회복을 좀 해서 대학 학비를 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당장 앞일도 몰라요.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업종 변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지 마세요. 남자친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본인의 앞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진짜 남자친구 매장에서 알바만 하다가 30살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헌신적인 책임감이 유독 강한 사람이라 자신을 포기하고 진짜 그렇게 살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꼭 본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께서 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건 저쪽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삶의 설정 초기값을 제대로 다시 설정하시고 본인을 위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살다 보면 익숙해져 마음을 참아내는데 상처에 익숙해지는 게 정작 소중한 걸 흘려보내 내 자신을 흘려보내 마음은 지옥인데 아픔 같은 건 일상으로 덮고 감정 따윈 무시하며 살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머릿속에 같은 답을 입력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일상을 살아 삶은 한 번인데 잘못되고 있어 지금 필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네 진심이야 용기 내봐 두려워 말고 멈춰있는 심장을 깨워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 참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의 주인공인 너를 잃어버리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네 감정이야 네 용기뿐이야 멈춰버린 마음을 깨워 잃어버리지 마 진짜 너를 잘못되고 있어 지금 필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네 진심이야 용기 내봐 두려워 말고 멈춰있는 심장을 깨워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 참기만 하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인 너를 잃어버리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네 감정이야, 네 용기뿐이야. 멈춰버린 마음을 깨워 잃어버리지 마. 진짜 너를. 우리는 긴 인생의 삶, 여러 갈림길에서 수없는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전부 다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삶이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바른 결정을 위해 현명해질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나 타인을 위해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정해두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본인을 위하는 삶, 자신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삶을 짓고 말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시간 원웨이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0일이 간 넘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 일상이 우울해지고 또 그런 저를 보면서 자책감에 눈물 흘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밝은 성격하면 저였는데 워낙 활동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등산, 자전거, 헬스, 운동 곧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울과 매일 싸우고 있어요.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쁜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거의 2-3시간마다 깨서 울고 사람이 3달 이상 잠을 못 자니 정말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몽롱한 일상입니다.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해서 나이트 근무 때는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고된 일이라 혹시라도 피곤하면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거즘 독박 육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모성애는 타고나는 본능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자책감이 들어요. 3달 내내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 갈 때를 제외하곤 현관문 열고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자주 깨요. 그래서 잠시 잠들면 정말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나가서 화장실도 겨우 봅니다. 씻는 건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후다닥 씻고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쉬는 날이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 캠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경험들을 쌓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어떤 날은 숨도 안 쉬어지고 베란다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겨우 숨을 내뱉은 적도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보고 유난이다 유난이다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4남매를 홀로 다 키우셨거든요. 이렇게 나약한 저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버거워하는 것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을 떨쳐버리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웃는 모습으로 아이에게 모성애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우울함이 저에겐 너무 자책이 됩니다. 절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본인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더 배려하는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발현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임신해서 배에 담고 그리고 엄청난 상고를 겪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모두 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죠. 자연분만을 하면 회음부를 절개하게 돼요.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부분이 덧나기도 하고 정말 앉고 서고 이런 기본적인 행동 자체도 고통을 받거든요.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복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상에서 어쩜 회복을 위해서 좀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전쟁 포로들에게도 수면 박탈 근무는 이제 금지된 걸로 알거든요. 사람이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라서 어쩌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지금 공간도 집이라는 곳에 한정돼서 머물러 있고 보이지 않는 담장 안에 격리된 것 같은 상황이죠. 남편분이 교대 근무라 거의 본인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자신이 조금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배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니까 쉬는 날이나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때 남편도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해요.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이나 여러 발달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들에서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데 나만 좀 고생하면 되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개인적 희생이 단시간 단편적으로 보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효과가 많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건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모성애라는 건 출산과 동시에 생기는 당연한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보내면서 수많은 경험과 추억과 여러 사건들, 많은 시간들이 축적되어서 마음 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감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은 개인적이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생긴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들이 모성애가 익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그 시간을 잘 감내하고 계십니다. 해결점은 사연 안에서도 보이는데요. 남편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본인을 누르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좀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2-3시간이라도 아이에게 집중해주면 밖에 잠시 나가셔서 햇빛도 보고 운동이든 친구와 만남이든 간단한 브런치를 즐겨도 좋고요. 자신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보내고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방전된 에너지를 조금씩 충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배려심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해롭습니다.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힘겨운 시간 잘 버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노래 듣고 갈게요. 매일이 우울해서 자신을 던져면 자책하지 말아 자책하지 말아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아껴왔던 거잖아. 끝없는 책임의 무게를 지고 수많은 시간 걸어왔잖아. 그래서 마음을 아픈 거야. 그래서 마음이 지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자책 마라. 잘 버텨준 나를 안아줘. 잘 버텨준 나를 사랑해. 책임의 무게를
시간 걸어왔잖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 너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아껴왔던 거잖아. 끝없는 책임에 무게를 지고 수많은 시간 걸어왔잖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마음이 지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자칫 나라. 잘 버텨준 나를 안아줘. 잘 버텨준 나를 사랑해.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고 잘 버텨준 나를 안아주세요. 잘 버텨준 나를 사랑해줘요. 책임감의 무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실감. 감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돼서 숨만 겨우 쉬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울로 걸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책임의 무게를 좀 나누고 남을 너무 배려하지만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바로 서야 주위의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게 빛납니다. 당신이 애쓴 오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을 딛고 말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시간 One Radio. 그대의 어제를 기억하고